한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아마도 가장 비판받는 왕들이 다스렸던 그때,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냈던 한 남자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의 선조와 인조가 다스리던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이들은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당시 리더십이 나라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선조.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터졌는데 왕이 제일 먼저 수도를 버리고 저 멀리 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리더십이 없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그럼 인조는 나았냐? 글쎄요. 쿠데타, 즉 반정으로 왕이 됐잖아요. 시작부터 정당성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었고 결국 이게 빌미가 돼서 또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정묘호란이죠.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흔들리니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겁니다.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을묘외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말 숨 쉴 틈이 없었겠죠? 거의 전쟁이 일상인 시대였던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뿌리, 그러니까 가문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그의 시조 쑥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쑥인데요. 원래 원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한림학사였으니까요. 그러다 고려에서 벼슬을 했는데 세상이 뒤바뀌죠. 고려가 무너지고 힘으로 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이 가문의 정체성을 만든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세운 나라, 즉 반란으로 세워진 조선은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권력 밑에서는 일 못한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 선택이 바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가문의 DNA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대단한 조상을 둔 후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별량걸 장군입니다. 그는 이 가문의 원칙을 가슴에 품고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군인의 길에 들어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겨우 26. 정말 젊은 나이에 무과시험에 합격해서 이 험난한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아마 이때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와,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용인에서 일본군을 그냥 박살 내버렸고요. 충청도 수군 전체를 지휘하기도 했고 또 지금으로 치면 수도강이 사령부 같은 아주 중요한 훈련도감의 초대 대장까지 맡았어요. 심지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반란까지 진압했죠.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이분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친족인 량우, 흡, 황 같은 분들도 다 같이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하지만 별량걸 장군이 유독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나라 밖의 적과 싸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위험한 상대와 맞서야 했거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언제 찾아왔을까요?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굳건한 원칙이 이 나라 최고 권력자, 바로 왕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유성군 유희서라는 꽤 높은 양반이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이 시끄러운 살인사건의 수사를 누가 맡았을까요? 네, 바로 별량걸 장군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적당히 덮어라, 몸조심해라 말이 많았지만 그는 원칙대로 수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증거가 가리키는 인물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왕의 친아들 임해군이었습니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자, 그것도 왕의 아들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1단계, 진실을 밝혀냈죠. 그랬더니 2단계,
왕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그를 직접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단계, 별량걸은 모진 고문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보고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라고 버팁니다. 조상의 숙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부당한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4단계. 모든 걸 잃고 머나먼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끔찍한 가난과 싸워야 했고요. 그래도 그의 꿋꿋함을 알아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당시 영의정,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총리였던 이덕형이 그에 대해 남긴 말이에요. 사사로운 이익이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별량걸이라는 사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자, 그럼 이 기나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별량걸 장군과 그의 조상 숙이 남긴 유산, 그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지나치게 큰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으니 늘 경계해라. 권력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고 그 권력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조상인 숙이 권력 밖에서 그 부당함을 봤다면 별량걸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그 위험성을 온몸으로 겪어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이 유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그 높은 자리들을 다 거쳤는데 죽었을 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기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타던 말과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야 했을까요? 그는 말로만 원칙을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원칙이었던 겁니다. 400년도 더 된 이야기죠. 하지만 이 한 가문이 보여준 신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조숙은 시작부터 정의롭지 않은 권력을 거부했고 그의 후손 별량걸은 썩어버린 권력의 한가운데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도 대단하고 영예로운 일이죠. 하지만 어쩌면 권력자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용기야말로 조상의 뜻을 잇는 더 크고 진정한 명예가 아니었을까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